핫쌤입니다. 내가 사부고성과 포스트앱에 대해서 자꾸만 들려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문제겠죠. 자, 전문가들이 글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기본 틀 4가지, 이 중에서 사부고성과 포스트앱을 제대로 익히면 이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2015년입니다. 어느 대기업 신입사원 입직교육 자료에 이와 같은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자, 내가 발견한 시점은 2015년입니다. 그 전부터 이 회사가 이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신입사원 교육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오래됐죠. 자, 대기업들이 신입사원들에게 why, what, how 이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스트앱이죠. 자, 오늘입니다. 내가 유튜브 보고서 작성법을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이게 눈에 걸렸죠. 이분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why, what, how, if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넣어라. 그러면 보고서는 100점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군요. 이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전결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이 4가지를 들어주고 있는데, 자, 목표와 현황 그 차이를 문제라 그러죠. Y입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what이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how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얻는 떡은 무엇이냐, if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why, what, how 이 구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업무는 포스트앱 중심이죠. 자, why, what, how, if 이 프로세스에서 원인을 넣으면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실제 NCS 필기시험에 출제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워크북을 통해서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공부했습니다. 문제를 인식했으면 환경을 분석해서 문제를 도출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개발하죠. 그리고 이 대책을 실행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 실행해서는 나중에 평가를 하죠. 자, 그러면 전문가성 글을 보겠습니다. 문제 인식, 원인 분석, 대안 탐색, 대안 평가, 선택, 실행, 결과, 평가, 피드백.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죠.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로세스 관점에서 답을 찾는 문제 많이 출제되죠. 이와 같은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익히면 이와 같은 복잡한 내용의 신문기사도 쉽게 읽을 수 있죠. 자, 이 전문가가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라고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원인을 이렇게 찾아가고 있죠. 자, 여기서 원인, 여기서는 문제점이죠. 그러면 워크북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을 원인이라고 그럽니다. 원인 가운데 대처 가능한 것을 문제점이라고 그러죠. 박신영이 기획정석이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에 따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책 수립, 장치 마련 같은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 단어 솔루션, 우리말 표현, 해법, 해결책, 해결한 대안, 대책, 장치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장치란 표현 이거 가지고 답을 찾는 거죠. 자, 문제 해결 관련 문제 답 찾기는 사부 구성, 포스트앱 연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죠. 문제 지문 정보는 사부 구성 파악하고 정보 판단은 포스트앱으로 하자는 거죠. 사부 구성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포스트앱 why, what, how, if 이 4가지인데 why, what 사이에 뭐가 있죠? 원인이 있죠. 그러면 왜냐면 때문이다. 이것을 원인과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부 구성과 포스트앱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근본 기출이죠. 발문에서 대안을 묻고 있습니다. 자, 대안을 묻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짚어야 되죠? 원인을 짚어야 되죠.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맞다 그렇다 하지만 내 의견 립스틱 매출이 좋지 않고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죠. 이유는 저가 화장품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야. 그래서 대안 개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가 화장품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이것을 건드려 줘야 되겠죠. 결국은 제품, 품질을 인정받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해석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문제 도출, 원인 분석, 해결책 개발 이것을 사부 구성과 연결해 보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문에서 방안을 묻고 있죠.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방안이 나오는 거죠. 맞다 그렇다 하지만 내 의견 생태계 파괴 우려죠. 왜냐하면 생태계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생태계를 건드려주면 되는 거죠. 생태계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역시 10초가 안 걸렸습니다. 이 문제 코렐 예시 문제죠. 발문에 대책이란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혔던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빨리 끄집어내는 거죠.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대책 개발이죠. 그것만 머릿속에 잡으면 됩니다. 이 지문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 보세요. 교통사고 특성과 대책 결과 발표했답니다. 교통사고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대책 그러면 특성에서 그 원인을 짚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때문에라는 표현이 잡혔습니다. 원인에 대한 언급이죠. 그러면 겨울철 블랙 아이스 사고 이것이 문제죠. 대책이 솔루션입니다. 특성 원인에 대한 이해겠죠. 그래서 이 긴 지문 전체 내용을 문제 해결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 답 찾기 들어갑니다. 답은 5번과 2번 가운데 하나입니다. 2번을 보세요. 운전을 삼가라. 이것은 운전하지 말라는 얘기죠. 꼬리 보면 안전 운전해야 한다 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력이죠. 결국은 원인을 짚고 있는 5번이 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자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대수능 문제죠. 발문에서 보면 연재 기사 작성 계획을 세워보았답니다. 결국은 이 계획에 따라서 이와 같은 글감을 구성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연재 계획을 보세요. 산업 현장이 흔들린다. 이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이죠. Y입니다. 자, 2부 1에서 부족하다. 이 얘기는 그 원인을 짚고 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은 원인에 대한 분석이죠. 3부, 4부가 결국은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문 만나면 포스트앱으로 봐라. 이렇게 잔소리하죠. 자, 1번 보세요. 객관적인 통계 자료 추가로 제시한다. 그러면 그만큼 근거를 더 많이 확보한다는 뜻이므로 좋은 행동 방향이죠. 이렇게 하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번 보세요. 자, F입니다. F 찾습니다. 특허 출원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 그래서 현재 상황,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제2부에서 활용한다. 제2부는 원인에 대한 언급이죠. 방향이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답은 2번이죠. 자, G를 찾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떡에 대한 언급입니다. 즉 기대 효과라는 얘기죠. 근데 이 연재 계획에는 기대 효과 관련 내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지 않는다. 맞는 진술이죠. 기술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수집한다. 이것은 대책을 더 보강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좋은 방향입니다. 5번 자 논리 흐름을 고려하여 3부 4부 순서를 바꾼다. 왜 바꾸는 게 좋을까요? 포스트앱에서 하우는 for example 그리고 액션 플랜이죠. 예시를 먼저 들려주면 상대방 이해가 빠릅니다. 자, 저들은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이렇게 짜서 하자. 그러면 그게 액션 플랜이죠. 그래서 상대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는 게 논리적으로 좋은 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포스트앱 그대로입니다. 자, 이번에도 코렐 샘플 문항이죠. 지문을 보면 앞에서 봤던 이 수능 문제 지문 형태와 비슷하죠. 이것이 결국은 회사 업무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이와 같은 글 작성 틀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글을 보는 눈을 만들자 이렇게 잔소리하죠. 글을 읽고서 해석해서는 무엇인가 판단하는 이와 같은 방법은 아주 좋으나 우리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짧은 제한된 시간 안에 그 긴 지문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부고성 이항대리 포스트잇 꼬리 물기 이와 같은 전문가들이 글을 작성할 때 쓰는 틀을 가지고 글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 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익히라고 잔소리하는 사부고성과 포스트잇을 다른 책, 다른 문제, 답을 찾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